안녕하세요, 바이손입니다. 드디어 2023 피버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고 내년에 또 있을 파리 올림픽까지 같이 한번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회 랭킹 최종 현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회 최종 랭킹은 보신 바와 같겠고요. 우선 초록색 표시한 게 이제 올림픽 내년에 바로 출전한 나라들입니다. 일단 독일, 세르비아, 캐나다, 미국 이 대륙별 상위팀 아메리카, 유럽 두 개 나라씩 되었고요. 그리고 호주, 남수단, 일본은 오세아니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각 상위팀으로 한 개씩 부여받아서 되었고 개최국 프랑스까지 해서 총 8개 팀이 올림픽 출전 확정이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직행 티켓 제외한 대륙별 상위팀 유럽 2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다 합쳐서 한 개인 뉴질랜드,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또 한 개 나라 푸에르토리코 이렇게 되겠고요. 그 외에 남은 순위 14개 팀이 이제 최종 예선 이제 가는 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드컵 27위 안에는 들어야 최종 예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 베스트 5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대회 MVP로 또한 선정된 독일의 슈레더, 그리고 준우승 팀의 세르비아 보그다노비치, 그리고 캐나다의 3위를 이끈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미국의 앤서니 에드워즈, 그리고 대회 득점왕 평균 27점으로 마감한 슬로베니아의 루카 돈치치, 이렇게 베스트 5 구축되었습니다. 우승팀 독일이 왜 우승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는 확실한 1옵션이 있었습니다. 데니스 슈레더인데요. 대회 MVP로 선발되었고 총 평균 19점을 기록하면서 라트비아전에서는 좀 고전했지만 다른 경기에서 확실히 주 무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또 선수들이 많은 지원해줬고요. 프란츠 바그너가 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선 1차죠. 1차 쪽에서는 좀 부상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 8강에 다시 돌아와서 슈레더를 도와주는 2옵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안드레 옵스트 준수한 외곽 슈터, 그리고 다니엘 타이스, 모리스 바그너, 그 다음에 요한스 보이트만, 이 3명의 빅맨들이 확실히 리바운드를 잘 단속해서 독일이 원팀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줬고요. 그 외 경기당 지표를 보면 득실 마진이 플러스 14, 그 상대 대비 야투 성공률이 5.4%나 더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당 평균 실책이 10.7개, 뒤에서 세 번째 랭킹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적었다는 얘기고요. 결국 확실한 공격 옵션, 골밑 장신의 든든함, 안전적 운영, 이 요소가 원팀으로 움직여서 대회 첫 우승을 기록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미국이 왜 우승 못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그래도 잘한 부분, 어떻게 보면 수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미카 브리지스와 앤서니 에드워즈, 이 두 선수의 공수 겸장 실력이 유감없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브스도 나름 벤치에서 득점 스파크를 이끌었고, 특히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이 안정적 운영이 게임당 평균 5.6개의 어시스트, 벤치 구간 주도한 이 상위 4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 네 선수가 그래도 수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아쉬웠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빅맨 자원들의 높이 경쟁력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일단 자렌 잭슨 주니어가 퍼스널 파울이 게임당 2.7개, 5파울제에서 2.7개면 그래도 거의 절반 이상 파울 트러블이 매우 심각했다. 나름 기대했던 자원으로 보여졌던 브랜든 잉그램이 맨 밑에 이제 마지막 두 경기는 그 호흡기 쪽 문제로 인해서 좀 결장했지만
야투 성공률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득점도 원래는 브리지스나 리브스 정도 나올 만한 한 13점 정도는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그만큼 나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브런슨도 골밑에 빈 공간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그 공격 옵션을 주로 쓰는데 피바 룰에서는 이 상대 빅맨이 수비자 3초 룰이 없는 이 피바 룰에 있어서 빅맨들이 이제 골밑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브런슨이 효과적으로 공간을 찔러 들어갈 효율을 못 찾아서 그로 인해 기대 대비 많이 못했고요. 그래도 리브스 같은 경우는 공격에서 나름대로 실마리를 풀려고 나왔는데 수비에서 오히려 한계를 노출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내년 파리 올림픽에 대한 대안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요. 파리 올림픽까지 하면은 2008년 베이징부터 5개 대회 연속 금메달 행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슈퍼스타급 선수들이 출전할 것인가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엘 엠비드가 과연 미국 대표팀을 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 대표팀을 뛸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파리올림픽에 미국의 대안으로 일단 첫 번째 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3명 르브론, 케빈 듀란트 그리고 스테픈 커리. 르브론은 이제 몇 년 내로 은퇴할 것 같긴 합니다. 한 2, 3년 정도? 그 시기에 이제 파리올림픽이 껴있는데 마지막 국제대회라 생각하고 한번 뛸지 지켜봐야겠고요. 케빈 듀란트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웬만한 기록 보유자입니다. 올림픽에 3번 출전했고 이번에 하면 4번째 출전이 되겠는데 그리고 통산 득점도 듀란트가 앞서고 있어서 좀 더 기록을 벌릴 수 있을 때 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출전 의사를 고려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픈 커리는 올림픽에 출전한 이력이 없습니다. 월드컵 2회 출전만 있어서 올림픽도 한번 출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스티브 커 감독이 내년까지 파리 올림픽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골스에 스티브 커 감독과 뭔가 한 번 더 해보지 않을까. 그 후에 다른 국가들로 보면 이제 요키치, 세르비아의 요키치 먼저 떠오릅니다. 일단 세르비아 요키치 없이도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내년 올림픽에서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요키치는 금메달이 일단 없었고 그리고 웬만한 국제대회에서도 우승한 적이 없어서 느바에서 NBA에서 우승했어도 이 국제대회에서 우승 타이틀을 노리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나올 것 같고 이제 과연 엠비드가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프랑스도 조기 탈락해서 매우 중요한 이제 파리 올림픽을 이제 준비하게 될 텐데 이제 조엘 엠비드가 현재 카메룬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프랑스, 미국 이렇게 3개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나라 국적 선수로 뛰느냐가 세계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또한 그 16강 진출을 했지만 8강에서 탈락했죠. 8강에서 탈락했는데 이제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합류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는 내년 또 최종 예선까지 뛰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과연 야니스가 그래도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바로 출전할지 한번 기대해보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예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예선은 내년 7월 2일부터 7일 약 6일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예선 대상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종 예선 19개 나라 그리고 이 월드컵 전에 올림픽 예선을 또 한 차례 각 대륙별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승팀이 나온 5개의 나라 유럽의 크로아티아 그리고 폴란드 아시아 쪽에 바레인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카메룬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바하마 이렇게 5개 국가가 합류해서 총 24개의 나라가 6개의 나라씩 묶여서 4개의 토너먼트 대진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2개 티켓이 12개국이 출전하는 파리올림픽 중 8개가 확정이고 4개의 자리를 놓고 이 24개 나라가 싸울 예정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엔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내년 파리올림픽 이 나라가 출전한다면, 예선을 통과하고 출전한다면 가장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 개 팀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합니다. 바로 바하마입니다. 현재 바하마는 아메리카 대륙 예선 이제 우승해서 이제 내년 최종 예선 한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그 비결은 일단 피닉스의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 그리고 인디애나의 정통 슈터인 버디 힐드, 그리고 이번에 바하마 국적으로 합류한 에릭 고든, 이렇게 3명이 빅3 체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머로 이 선수들이 합류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클레이 탐슨, 아버지 미카엘 탐슨이 바하마 태생이라서 아버지의 조국이라 한번 선택할지 봐야겠고요. 그리고 에반 모블리도 동생인 아이제아 모블리와 함께 같이 합류하지 않을까, 이런 현지 접촉 루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7월 되면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멤버가 꾸려질 텐데, 어떻게 꾸려지고 과연 이들이 올림픽 출전할지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달하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2023-24 NBA 시즌이 개막합니다. 그래도 좀 심심했던 오프 시즌을 그 국제 대회로 그나마 좀 해소가 되어서 의미 있게 보낸 것 같고요. 잘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누바 선수들 중에서 큰 부상자가 다행히 나오지 않아서, 왜냐면 이 국제 대회 나가면은 부상자들 많아서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큰 부상 없이 출전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어려움, 큰 문제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